이솝 이야기로 잠이 솔솔 지혜도 솔솔 한나 할머니가 들려주는 잠자리 이솝 동화에 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이솝 동화 속에 해와 바람, 여러 동물들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자, 이야기 속으로 얼른 쏙 들어가 봐요. 또롱 똥똥 똥똥. 첫 번째 이야기, 해와 바람의 시합. 어느 날 바람이 해에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나만큼 힘센 것은 없지. 내가 한번 이 힘을 후 불면 나무도 집도 다 쓰러지고 만다니까. 그러면서 바람은 언제나 어스대며 자랑했어요. 다음날 또 바람이 햇님에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햇님, 모두들 햇님, 햇님 하며 당신을 떠받드는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들 그러는지 모르겠소. 그 말에 햇님은 빙긋이 웃기만 했어요. 어디 한번 나와 힘을 겨루어 보시겠소? 햇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잘난 체하므로 그러자고 성낙을 하였어요. 마침 그 아래로 외투를 입은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기 마침 사람이 지나가는군. 저 사람의 외투를 누가 벗길 수 있는지 내기해 봅시다. 좋아요, 해봅시다. 햇님도 찬성했어요. 벼르고 있던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해 휘, 쌩 하고 나그네의 외투 자락을 향해 입김을 불어댔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서 외투 자락을 꼭 여며 쥐었어요. 아이고 추워.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분담? 바람은 화난 얼굴로 다시 훅 입김을 불었어요. 그 바람에 나무들도 휘청 휘청거렸어요. 나그네는 더욱더 몸을 웅크리며 외투 자락을 꽉 잡았어요. 이것을 본 햇님이 당신 힘이 정말 세군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 사람의 외투는 끼지 못할 것 같은데 어디 제가 한번 대신 벗겨볼까요? 하고 말했어요. 어디 해보시오. 나도 그만큼 해서 벗기지 못했는데 햇님이야 어디 벗길 엄두나 내겠소? 바람은 어림도 없다는 듯 말했어요. 글쎄 그것은 두고 봐야죠. 햇님은 구름 뒤에서 방글방글 웃으며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따뜻한 햇볕을 나그네에게 내리쬐었어요. 얼마 안 가서 나그네는 지독한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따뜻해지는군. 아유 가만, 외투는 무겁고 더워 하며 외투를 벗어돌더니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바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개미와 번데기. 개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무 밑동에서 한 마리의 번데기를 만났어요. 개미는 이상하다는 듯 한참 동안 번데기를 쳐다보았어요. 이게 뭐지? 죽은 걸까? 산 걸까? 그때 번데기가 꿈틀하고 움직였어요. 살아있네. 번데기는 이따금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개미는 그것을 보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야, 번데기야, 그래도 살아있다고 움직이는 흉내를 내는 거니? 가끔씩 꿈틀꿈틀 움직여서 살아있다는 건 알겠지만 정말 답답하구나. 그래도 번데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난 말이야, 어디든 올라가고 싶은 곳에 올라가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게 힘들게 꿈틀꿈틀 움직일 바에야 차라리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낫겠다. 번데기는 개미가 아무리 놀려도 잠자코 참고만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개미는 다시 번데기를 골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번데기가 있었던 곳을 찾아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느린 복 어디 갔지? 개미가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을 때 나비가 너울너울 저쪽에서 날아왔어요. 개미님, 얼마 전에 자랑을 한 번 더 들려주셔요. 저는 일주일 전에 그 번데기랍니다. 나비가 개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개미는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예쁜 나비가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개미님은 어디든 오르고 싶은 곳에 오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처럼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개미님처럼 땅바닥만 밟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까마귀와 비둘기. 비둘기가 되고 싶은 까마귀가 있었어요. 비둘기는 사람들이 늘 아껴주고 먹이도 주고 겨울이 와도 음식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나도 비둘기처럼 살고 싶어. 밤낮 먹이를 찾으러 헤매는 것도 지쳤는데 사람들은 내가 불길하다며 돌멩이를 나에게 던지기 일쑤지. 난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배불리 먹으며 그냥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까마귀는 힘없이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해야 나도 비둘기처럼 살 수 있을까? 까마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비둘기처럼 살기 위해선 비둘기와 비슷해져야지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다 머리에서 번뜩 좋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거야. 까마귀는 서둘러 시장에 가서 물감을 구해왔어요. 물감이 한가득 모이자 마침내 자기 몸에 꼼꼼히 하얀 물감을 펴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둘기인 척 하면서 은근슬쩍 비둘기들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비둘기들은 몸에 하얀 물감을 바른 까마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넌 새로 이사 온 친구구나. 응, 안녕.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그날부터 까마귀는 비둘기들과 어울려 다녔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맛있는 음식도 실컷 얻어먹었지요. 게다가 예전처럼 불길하다고 사람들에게 돌을 맞거나 구박받는 일이 전혀 없어졌어요. 까마귀는 이제껏 누리지 못한 호강에 너무 행복했어요.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행복해지는구나. 까까. 까마귀는 감격하여 자기도 모르게 소리쳐 울었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비둘기들이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람? 까마귀 울음소리잖아. 저 녀석이야. 바로 저 녀석이 울음소리를 냈어. 몸만 하얗게 만들어서 우릴 속였구나. 비둘기들은 점점 매서운 눈초리로 까마귀를 노려보며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까마귀를 밀어서 집 밖으로 쫓아냈지요. 다시는 오지마, 이 거짓말쟁이야. 쫓겨난 까마귀는 터덜터덜 다시 까마귀들의 무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까마귀 친구들에게 힘없이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술렁술렁거렸어요. 하얀 칠을 한 까마귀는 당연히 비둘기로 보였거든요. 아니, 쟤는 비둘기면서 왜 여기에 온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서 여기서 내보내야겠어. 비둘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서 너희 집으로 가. 까마귀는 자기가 까마귀라고 소리 높여 울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지요. 하얀 칠을 한 까마귀는 비둘기도 아닌 까마귀도 아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새로 외롭게 살아야만 했어요.
네 번째 이야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어느 크다란 집에 생쥐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 가족에게는 몇 년째 골치 아픈 고민이 있었지요. 바로 저 큰 집 안에 사는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그 고양이는 집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집안 곳곳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어요. 더구나 고양이는 호시탐탐 생쥐들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지요. 생쥐들은 고양이를 피해 달아나느라 널 진땀을 빼야 했어요. 고양이는 아주 살금살금 다가와서 생쥐를 공격하기 때문에 알아채기도 힘들었지요.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걸 알면 미리 피할 수 있을 텐데 생쥐들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우리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요.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자고요. 결국 생쥐들은 긴급히 회의를 열었어요. 고양이를 피해서 좀 편히 살고 싶어요. 누구 좋은 생각 없나요? 여기서 찍찍, 저기서 찍찍. 생쥐들은 너도 나도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그때 한 젊은 생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건 어떨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젊은 생쥐의 말에 소란스럽던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방울 소리가 가까이서 들릴 때 미리 도망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생쥐들은 모두 손뼉을 쳤어요. 아, 참 좋은 생각이야. 그 방법이면 정말 고양이를 피해서 편히 지낼 수 있겠어. 와, 이젠 맘 편히 잘 수 있겠다. 다들 뛸 듯이 기뻐하며 젊은 생쥐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가만히 회의를 지켜만 보던 할아버지 생쥐가 말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일세. 그런데 말일세. 네, 할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젊은 생쥐와 다른 생쥐들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 방울을 누가 목숨을 걸고 고양이 목에 달 생각인가? 늙은 쥐의 질문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 생각을 냈던 젊은 생쥐조차도 뒤로 한 발짝 슬그머니 물러났지요. 그러자 할아버지 생쥐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은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네. 내가 용기 내어 실천하지 못할 것을 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 이야기, 어린 생쥐와 엄마 생쥐. 어린 생쥐가 처음으로 구멍 밖 세상으로 나갔어요. 생쥐는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다가 날이 저물 때가 됐어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엄마 생쥐에게 쪼르르 달려가 말했어요. 엄마, 저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아가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자 어린 생쥐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글쎄, 마당에 나갔더니 집채만한 동물이 저를 쏘아보는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생긴 동물이었어? 엄마 생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뾰족하고 큼지막한 입에 시뻘겋고 불같이 생긴 모자를 썼는데요. 목은 아주 길고 발톱이 굉장히 날카로워 보였어요. 저를 보다가 갑자기 꼬끼야, 꼬꼬댁 하고 소리까지 지르지 뭐예요. 귀청이 떨어질 것 같고 무서워서 도망쳐버렸어요. 그 무서운 동물만 없었어도 마당에 있던 귀여운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데. 귀여운 친구? 그 친구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러자 어린 생쥐는 배시시 웃으며 얘기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귀엽고 보송보송한 동물은 처음 봤어요.
온몸에 노란색 줄무늬가 있고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었어요. 귀도 쫑긋하고 꼬리도 길어서 근사해 보였지요. 게다가 저를 보자 동그란 눈을 크게 뜨면서 아빠를 흔들며 인사해 주었어요. 귀여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은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엄마 생쥐는 어린 생쥐에게 침착하게 다일렀지요. 아가야, 너가 사귀고 싶다던 귀여운 친구는 고양이란다. 고양이는 우리를 잡아먹고 사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야.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던 커다란 동물은 수탉이란다. 얼굴도 사납게 생기고 울음소리도 시끄럽지만 곡식과 채소만 먹고 사는 동물이야. 우리들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엄마 생쥐의 말에 어린 생쥐는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가에게 평생 새겨 둘 말을 해주었어요. 아가야, 앞으로 어떤 것을 보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속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단다. 알겠니? 엄마의 말을 들은 생쥐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한다는 것을 알고 새겨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또르릉 똥똥 똥똥. 어떤 얘기가 재밌었어요? 개미와 번데기?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번데기는 좀 생긴 게 징그럽지만 아주 예쁜 나비가 된다는 건 너무 신기하죠? 이제 밤도 깊었는데 우리도 예쁜 나비가 되어 훨훨 꿈나라를 날아가 볼까요? 그럼 다음 얘기로 또 만나요. 잘 자요. 안녕.